미국의 한 시험장에서 17세 한국 소녀는 마늘 냄새나는 아시아인 주제. 뭘 대표해? 너희 나라로 돌아가 같은 인종차별적 발언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시험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반드시 시험을 치르겠다고 결심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소녀는 시험을 보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소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재민 김이에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매일매일 두 가지 다른 세계가 섞인 느낌을 받았어요. 집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듣고 자랐고요. 부모님께서는 저희 작은 한식당에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언제나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저는 제 한국 뿌리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아침마다 저는 팬에서 지글지글 익는 음식 소리와 매콤한 김치찌개의 향기로 눈을 떴어요. 부엌으로 들어가면 어머니께서 정성껏 전통 한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좋은 아침, 재미나라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이미 카운터에 계셔서 재료들을 꼼꼼하게 세팅하고 계셨어요. 부모님께서는 그 레시피가 한국에서 가족에게 전해 내려온 것이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때때로 저는 먼 한국의 높은 산과 고즈넉한 고궁이 있는 그 땅을 상상하며 저희 가족이 그곳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곤 했어요. 학교에서는 두 세계를 균형 있게 이어가려고 애썼어요. 선생님들은 영어로 수업을 해주시고 저는 수학, 과학, 역사 같은 과목들을 배웠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한국어와 전통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었어요. 마치 어디를 가든 간직하고 다니는 두 가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같았어요. 저는 수학을 퍼즐놀이처럼 즐겼고 부모님께서 한국에서의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도 정말 좋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정직, 열심, 그리고 가족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가득했어요. 가끔은 제가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수업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제 생활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때면 내 가족은 참 전통적이구나라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통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전통은 모든 것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튼튼한 밧줄 같았거든요. 저는 그것을 LA의 현대 생활과 한국의 변함없는 전통을 잇는 다리라고 생각했어요. 학교로 걸어가면서 부모님께서 일하시는 한식당을 자주 지나갔어요. 한글로 쓰인 반짝이는 네온 사인을 보면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밖에 앉아 즐겁게 대화하며 식사하는 손님들께 손을 흔들어 인사하곤 했어요. 때때로 손님들이 부모님의 요리를 칭찬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이건 제가 먹어본 비빔밥 중 최고예요. 라고 어떤 손님께서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 따뜻한 칭찬에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 한식이 어디서 왔든지 누구든지 미소를 짓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학교 점심시간에는 점심 도시락을 열어보면 미국식 간식과 한식이 섞여 있었어요. 샌드위치나 피자 한 조각 옆에 작은 김치 용기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김치가 뭐야?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다정하게 발효된 야채로 만든 매콤하고 새콤한 음식이야. 건강에도 좋고 맛도 풍부해.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친구들의 놀란 표정을 볼 때마다 제 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즐거웠어요. 가끔은 제가 두 세계를 잇는 다리처럼 느껴졌어요. 공부할 때마다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내와 창의력의 가치를 떠올렸어요. 저의 한국적 가치관과 미국 학교에서 배운 혁신적인 정신이 어우러져서 진짜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예를 들어 수학은 단순한 과목이 아니라 균형, 논리, 아름다움에 대해 말해주는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 문화 모두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한식 한 접시마다 제 한국 유산의 힘이 느껴졌고 학교에서 배우는 새로운 개념마다 미국의 자유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담겨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 조화는 마치 다채로운 색과 이야기로 가득한 아름다운 그림과 같았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매일 두 세계의 최고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행운인지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국에서 날개를 펴고 있는 젊은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두 문화의 강점을 늘 간직할 거라고 믿었어요. 지난달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큰 수학 경시 대회에 참가 신청을 했었어요. 수학 퍼즐을 푸는 걸 참 좋아했기 때문에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되었어요. 대회 당일 아침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면서 일찍 일어났었어요.
좋아하는 셔츠를 입고 필통을 챙기면서 수많은 수학 문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상상했었어요. 대회장위에 도착했을 때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했었어요. 밝은 형광등 아래에 책상들이 줄지어 배치되어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자신감 있어 보였고 또 어떤 학생들은 약간 걱정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으면서 빠르게 뛰던 심장을 가라앉히려 애썼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학생들 사이에서 살짝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는데 몇몇 학생들이 제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눈치챘었어요. 마치 제 배경에 대해 궁금해하는 듯 했어요. 시험이 시작되기 전 엄격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었어요. 시험 감독관께서 방안을 돌아다니시며 여기서는 미국식 창의력이 필요해요. 준비되어 있기를 바래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 저를 말씀하신 건지 다른 학생들을 말씀하신 건지 확실치 않았지만 그 말 속에 숨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 한국적 배경이 저를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그 순간 저는 분노와 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험지를 바라보았어요. 문제들은 처음엔 도전적으로 보였지만 이내 제 머릿속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엔 해결책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떠올랐었어요. 수학을 공부하며 밤늦게까지 노력했던 날들과 집에서 어려운 퍼즐을 풀 때의 즐거움이 기억났었어요. 그 추억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었어요. 답안을 적어 내려가면서 자신감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어요. 숫자와 방정식들이 점차 의미를 갖기 시작했고 도전하는 과정이 즐거워졌었어요. 까다로운 문제가 마치 풀리지 않은 비밀처럼 느껴질 때는 살짝 미소가 지어졌었어요. 저는 빠르면서도 신중하게 문제를 풀고 과정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했었어요. 문제를 풀 때마다 남들이 저를 의심했던 그 모든 의심에 대한 작은 승리를 거둔 듯한 기분이 들었었어요. 수학 문제에 몰두하고 있을 때 다른 학생들이 저를 흘깃흘깃 쳐다보는 게 느껴졌었어요. 그들이 감탄한 건지 아니면 제 빠른 속도에 놀란 건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학생은 제게 다가와서 와 정말 잘하네요 라고 속삭였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약간 부끄러웠었어요. 저는 제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수학에 쏟은 노력과 열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명하고 싶었었어요. 1시간 같기도 하고 몇 분 같기도 1시간이 지나고 나서 대회가 끝났었어요. 저는 안도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시험지를 제출했었어요. 그날 나중에 제가 만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누군가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에 뿌듯했었어요. 비록 만점이라는 멋진 성과를 이루었지만 나중에 선발위원회에서는 다른 학생들을 팀 대표로 선택했다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그분들께서는 미국에서만 자란 균형 잡힌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저는 상처받고 혼란스러웠었어요. 제 작품을 제대로 보셨는지 아니면 제 배경만을 이유로 결정하셨는지 의문이 들었었어요. 그날 저는 편견에 관한 힘든 교훈을 배웠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제 한국적 유산이 제 창의력이나 미국식 사고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믿으셨었어요. 제 교육이 한국의 가치와 미국의 혁신이 섞여 만들어진 저 자신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저는 실망스러웠었어요. 왜 사람들은 노력과 재능이 아닌 누군가의 배경만으로 판단하는지 의문이 들었었어요. 대회장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그날 저녁 시원한 바람이 제 마음을 정리해 주었었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곱씹어 보았었어요. 불공평한 대우에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굳은 결심도 느꼈었어요. 저는 누구도 제 능력이나 가치를 정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다짐했었어요. 언젠가는 제 독특한 사고방식이 인정받아 제 배경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임을 모두에게 보여드릴 수 있으리라 믿었었어요. 그날 저는 도전이 단순히 수학 문제를 푸는 것만이 아니라 편견을 극복하고 자신을 믿는 것임을 배웠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때문에 평가절하되는 이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기로 결심했었어요. 제 수학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도전을 당당히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수학 경시대회가 끝난 후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만점을 받아서 자부심도 있었지만 불공평하게 저를 제외한 결정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부엌 식탁에 앉았었어요. 식당의 따스한 불빛 덕분에 방이 안전하게 느껴졌지만 제 속은 여전히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왜 누군가가 제 배경만으로 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왜 사람들이 제 노력의 가치를 알아봐 주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리저리 뒤척이며 경시대회에서 있었던 모든 순간들을 머릿속에서 되새겼어요. 감독관의 차가운 목소리와 다른 학생들의 속삭임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작고 분노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러나 동시에 부모님께서 해주신 격려의 말씀도 떠올랐어요. 모든 도전은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그 말씀은 제 머릿속에 울려 퍼졌고 어쩌면 이번 경험이 제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며칠 후 지하철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벤치 근처에 서서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한 연세 지긋한 남성분이 다가오셨어요. 그분은 다정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재민 김님이신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약간 긴장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차가운 날씨에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차분하고 친근하게 들렸어요. 저는 수학 경시대회에서 재민님의 놀라운 성과에 대해 들었어요. 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마이클 리 교수라고 해요. 수학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재민만의 독특한 문제 해결 방식이 있다고 믿어요. 그분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처럼 중요한 분께서 저를 알아봐 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흥분과 믿기 어려운 감정이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어요. 리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 우리의 내면의 힘이 드러나는 법이죠. 재민님께서는 자신의 유산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수학에 대한 탁월한 두뇌를 모두 갖추고 계세요. 제가 재민님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의 제안은 마치 생명의 줄기와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제게 한국적 배경과 미국에서의 경험,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저희는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역의 시끄러운 소음은 리 교수님께서 젊은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점차 잦아들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자신도 삶의 도전을 겪으셨고 그 도전을 발판 삼아 성장하신 경험을 나누셨어요. 그 말씀은 간단했지만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저는 교수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며 들었어요. 교수님의 눈에서 열정을 볼 수 있었고 그 열정은 제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교수님, 불공평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마음을 다잡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재민님, 힘은 자기 자신을 믿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노력, 창의력, 그리고 독특한 배경 모두가 귀중한 선물이랍니다. 그게 바로 재민님을 만들어주는 요소예요. 아무도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세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대답은 제 마음 깊은 곳에 크게 와 닿았어요. 저는 항상 제 한국적 뿌리와 미국식 교육이 저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느꼈었는데 이제는 그 차이가 바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한 리 교수님께서는 제가 느끼고 있는 내면의 갈등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때 상처받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상처를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열정의 연료로 쓰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 안의 상처가 점점 결심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느꼈어요. 헤어지기 전에 리 교수님께서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수학이나 인생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대화하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명함을 주머니에 소중히 넣으며 미래에 대한 기대와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이제 저를 믿어주시고 제 내면의 힘을 알아봐 주실 분이 생겼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어요. 그날 나중에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일 때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비록 편견을 겪었지만 그 경험이 현명한 멘토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제 여정은 단순히 수학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제 능력을 믿으며 제 뿌리에서 힘을 얻는 과정임을 이해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만나는 모든 도전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리 교수님의 지도 아래 제 내면의 힘이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미국인으로서의 제 정체성이 바로 자랑스러운 것임을 배웠어요. 리 교수님을 만난 지 몇 주 후 집에서의 생활이 갑자기 많이 힘들어졌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어머니의 미소가 평소처럼 밝지 않으신 걸 보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몸이 좋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었어요. 그날 밤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작은 거실에 앉아 걱정과 혼란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었어요. 보통 한식 냄새로 따스했던 방이 이제는 차갑고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께서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목이 메었어요. 사랑하는 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그저 곁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께서 입원하신 후 병원 청구서가 차례차례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많은 숫자와 비용이 적힌 서류는 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병원에 가면 당연한 일이겠지라고 생각했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몇몇 숫자들이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청구서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가족을 도와드리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는 병원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작은 책상에 앉아 공책과 계산기,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진 서류들을 앞에 두고 앉았었어요. 제 방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숫자들이 페이지 위에서 빛나 보였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하나하나 항목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서비스 내용과 비교하면서 여러 오류들을 찾아냈었어요. 어떤 비용은 2번 계산되었고 어떤 항목은 단순 치료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긴장되면서도 단호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꼭 바로잡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며 메모도 하고 계산도 하면서요. 한식을 준비하실 때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인내심과 세심함을 기억했었어요. 그 섬세함이 저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일하게 했었어요. 계산 하나하나를 2번씩 확인하면서 서서히 오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몇 번의 긴 밤을 새며 확인하고 다시 확인한 후 저는 모든 서류와 메모를 챙겼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던 채로 병원 청구부서로 갔었어요. 그곳은 작은 사무실의 긴 카운터와 컴퓨터로 바쁘게 일을 처리하는 몇몇 직원들이 계셨었어요. 저는 서류가 든 폴더를 꼭 쥐고 줄을 서면서 부끄러우면서도 용감한 기분을 느꼈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차분하고 명확하게 청구서에서 발견한 오류들을 계산원분께 설명했었어요. 숫자들을 보여드리며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했었어요. 처음에는 계산원분께서 놀라신 듯 보이셨지만 제 메모를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오랫동안 저와 함께 숫자들을 비교하고 아버지께서 받으신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 나누셨어요. 대화가 진행되면서 방 안의 긴장감도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었어요. 몇 시간이 지난 후 병원 측에서 다시 한번 비용을 확인해 주시기로 했었어요. 며칠 후 훨씬 낮은 금액으로 수정된 청구서를 받았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안도하셨고 저도 마음이 놓였었어요. 제 수학 실력을 발휘해서 아버지를 도와드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었어요. 수학은 단순히 교실 안의 숫자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었어요. 또한 제 안에 살아있는 한국의 근면함과 미국의 결단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었어요. 아무리 힘든 시기라도 제가 가진 능력을 사용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었어요. 그날 병원에서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조용한 힘이 느껴졌었어요. 집에서 겪는 어려움도 제 여정의 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제 지식을 바탕으로 가족을 위해 그리고 아무리 큰 문제라도 맞서 싸우겠다는 다짐을 해보았었어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날이 드디어 왔어요. 전날 밤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들떠 있으면서도 긴장됐었어요. 연필, 계산기, 그리고 행운의 공책을 챙기면서 가방을 싸던 저는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걸 세상에 보여드릴 거예요 라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다짐했었어요.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한국 유산의 희망을 함께 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올림피아드가 열리는 큰 강당에 도착했을 때 그 장면에 정말 감탄했었어요. 강당은 엄청나게 넓었고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 찼었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국기들을 보고 다양한 언어들이 들리는 걸 느꼈어요. 벽에는 밝은 배너들이 걸려 있었고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었어요. 비록 제가 약간 어색함을 느꼈지만 제 독특한 배경이 제 강점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었어요. 대회가 시작되자 저는 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험지를 펼쳤었어요. 문제들은 이전에 본 것보다 훨씬 어려웠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이미 깊은 생각에 빠져 빠르게 아이디어를 적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저도 제 머릿속을 쥐락펴락하며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었어요. 밤새 수학 퍼즐을 연습했던 기억과 리 교수님께서 모든 도전은 빛날 기회라고 말씀해 주신 가르침이 떠올랐었어요. 저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한 단계씩 문제를 풀어나갔었어요. 문제를 하나씩 풀 때마다 점점 자부심이 커지는 걸 느꼈었어요. 숫자와 방정식들이 마치 춤을 추듯 종이 위에서 어우러지기 시작했고 점차 패턴들이 보였었어요. 마치 전 세계 여러 부분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퍼즐을 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숨겨진 비밀을 발견한 듯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었어요. 시간이 무한히 흐르는 듯한 느낌 속에서 대회가 끝났었어요. 저는 안도감과 희망을 안고 시험지를 제출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풀어낸 모든 문제들을 곱씹으며 제 노력이 충분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기다림은 길고도 불확실하게 느껴졌었어요. 저는 전문가들이 제 작품을 평가하는 그 큰 강당의 장면을 계속 상상했었어요. 드디어 결과 발표 날이 왔어요. 수백 명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붐비는 방에 앉아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었어요. 제 이름이 불릴 때 믿기 어려웠어요. 저는 금메달을 받았었어요. 메달을 받으면서 제 손은 떨렸고 기쁨과 믿기지 않는 감정이 밀려왔었어요. 제가 해냈다는 사실에 너무 뿌듯했었어요. 제 노력이 창의력과 한국과 미국의 배경이 어우러진 결과가 제 힘이 되었다는 걸 증명해 보였었어요. 제 승리 소식은 금세 퍼졌었어요. 선생님들, 친구들, 심지어 모르는 분들까지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었어요. 지역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에 초청되어 강연도 하게 되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수학 여정이 단순히 숫자 문제를 푸는 것만이 아니라 편견을 극복하고 제 자신을 믿는 과정이라는 걸 설명해 드렸었어요. 한국 유산에서 배운 섬세하고 존중하는 가치와 미국에서 익힌 혁신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었어요. 어느 날 한 지역 사회 리더분께서 전화를 주시면서 당신의 성과 덕분에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재능은 배경에 의해 한정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 말씀이 제게 큰 자부심과 확신을 주었었어요. 제 성공이 한국인과 미국인의 의미에 대한 오래된 편견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넘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었다고 느꼈었어요. 이번 승리는 단순한 메달 이상의 의미였었어요. 저에게 전환점이 되어 주었었어요. 두세 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 독특한 길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장벽을 허물 수 있다는 걸 배웠었어요. 저는 머리를 높이 들고 올림피아드를 떠나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앞으로도 제 능력을 활용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다짐을 했었어요. 국제 무대에서의 성공 이후 제 마음속에 새로운 불꽃이 피었었어요. 저는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느꼈었어요. 금메달을 받으며 제 배경과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임을 사람들에게 보여드렸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학교가 끝난 후 매일 저는 우리 가족 한식당 앞을 지나갔었어요. 한글로 적힌 익숙한 네온 사인이 따스하게 빛나며 제 뿌리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부모님께서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한국을 불어넣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생각이 났었고 수학 경시대회에서의 불공평한 대우부터 아버지께서 아프실 때의 병원 청구서까지 제가 겪었던 모든 도전들이 얼마나 값진 경험이었는지도 다시 한번 떠올렸었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상황을 바꿀 기회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었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었어요. 때때로 자신의 출신 때문에 외롭거나 오해받는 기분을 느끼는 저와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족 식당 앞에서 무료 수학 학원을 열기로 계획하기 시작했었어요. 어린이들이 와서 배우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아담하고 따뜻한 공간을 상상했었어요. 의자에 앉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퍼즐을 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우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었어요. 저는 제 아이디어에 대해 부모님께 말씀드렸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재민아, 너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었단다. 내 재능을 활용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이끌어줘라고 격려해 주셨었어요. 그 응원 덕분에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었어요. 며칠 동안 학원 준비에 몰두하며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수학 문제와 재미있는 퍼즐들을 만들어 보았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유명한 수학자와 발명가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곁들였었어요. 모든 문화가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학원 첫날, 저는 식당 앞 인도에 작은 탁자와 몇 개의 의자를 놓았었어요. 따스한 공기와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거리 가득 퍼지고 있었어요. 첫 학생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조금 긴장되었지만 곧 몇몇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멈춰 서서 제가 무얼 하고 있는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었어요. 저는 다정한 미소로 인사하며 안녕, 저는 재민이에요.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데 여러분과 그 열정을 나누고 싶어요. 같이 재미있는 퍼즐도 풀어볼래요? 라고 소개했었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아이들의 얼굴에 흥미가 번지는 걸 보았었어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씩 문제를 풀어 설명했었어요. 영어와 약간의 한글 단어를 섞어 사용하면서 모두가 제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처음엔 어려움을 겪었던 저의 경험,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던 기억, 그리고 멘토와 가족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었어요.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마다 제 안에서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걸 느꼈었어요. 아이들이 점점 자신감을 얻고 신이 나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때로는 함께 퍼즐을 풀며 기발한 해법을 찾아내자 다 같이 웃기도 했었어요. 그 순간들 속에서 수학이 단순한 숫자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었어요. 수학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장벽을 허물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방법임을 알게 되었었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다시 찾아왔고 어느새 우리 작은 모임이 커져갔었어요. 저는 단순히 수학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었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왔든 여러분의 노력과 창의력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며 우리 각자의 다름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었어요. 로스앤젤레스의 그 작은 한 구석, 우리 가족 식당 바로 밖에서 새로운 희망의 새벽이 시작되었었어요. 저는 한때 제 눈에서 보았던 그 불꽃이 학생들의 눈에서도 피어나는 것을 보았었어요. 제 수학에 대한 사랑과 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었어요. 수학 문제 하나하나가 문화간의 다리를 놓아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었어요. 그날 저는 앞으로도 계속 가르치고 나누며 희망의 힘을 믿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었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쯤을 챙길 때마다 새로운 하루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기회라는 사실에 미소 지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었어요.